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물음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달을 열심히 살았는데 월말이 되면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낭비한 것도 없고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닌데 돈은 어디선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손에 남는 건 피로뿐인 그런 날들. 가족끼리 괜히 날이 서고 이유도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아이들은 예민해지고 부부 사이는 어느새 서먹해진 그런 시간들. 저는 수십 년 동안 풍수를 공부하고 수많은 집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거실을 꾸미고 현관을 정돈하고 침실 풍수를 공부하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공간 하나를 놓치고 계세요. 바로 부엌입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부적 이야기나 복잡한 의식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집안 부엌에서 매일 조용히 새고 있는 제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지막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젊은 시절 풍수를 처음 배울 때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란 사람의 몸과 같다. 거실은 가슴이고 현관은 얼굴이며 부엌은 위장이다. 위장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집도 마찬가지다. 부엌이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도 그 기운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때는 그저 어른의 가르침으로만 들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집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성철 스님께서도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밥 한 그릇에 우주가 담겨 있다. 밥을 짓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불가에서도 풍수에서도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가족의 생명과 기운이 태어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집을 볼 때 삼묘라고 부르는 세 가지 핵심 공간이 있어요. 대문, 침실, 그리고 부엌이에요.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 두 곳을 아무리 잘 꾸며도 집 전체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문 풍수, 침실 풍수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부엌만은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부엌은 눈에 띄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손님이 와도 잘 보이지 않고 늘 바쁘게 쓰이는 곳이라 정리하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부엌에서 매일 여러분 집안에 재운이 흘러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자, 이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부엌 풍수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아궁이, 즉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의 위치예요. 풍수에서는 부엌 전체가 아니라 불을 다루는 그 한 점을 중심으로 기운을 읽어요. 집이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이 한 점의 위치만 바르게 잡으면 기운은 안정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댄 자리예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수기가 강한 공간이에요.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이지요. 그 벽 너머에 불의 기운인 레인지를 두면 수와 화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것을 수화상충이라고 해요. 돈이 모이지 않고 가족 간에 이유 없는 다툼이 생기며 건강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정화조 바로 위에 레인지를 두는 경우예요. 땅 아래 오물이 쌓이는 그 공간의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데 그 위에서 가족의 밥을 짓는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위험한 배치예요. 탁한 기운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고 그 음식을 먹는 가족의 운기도
함께 눌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탱크 바로 위에 레인지를 두는 것이에요. 큰 물이 위에서 불을 내려다보는 형국이에요. 수기가 화기를 억누르는 배치라 재운이 자꾸 가라앉아요. 사업을 해도 잘 안 풀리고 월급을 받아도 자꾸 지출이 생기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따라오지 않아요. 네 번째는 침실과 일직선으로 마주보는 자리예요. 레인지에서 나오는 화기가 잠자는 사람에게 직접 닿게 됩니다. 잠자리가 불안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원인 모를 두통이나 소화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 어린아이의 침대가 부엌과 일직선이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제사상이나 가정신당과 일직선인 자리예요. 불의 기운은 매우 강렬해서 위패나 신유의 영적인 기운을 흔들 수 있어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두 개 층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예외이지만 같은 층에서 일직선이 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부엌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레인지가 어디 있는지, 그 뒷벽이 화장실 벽인지, 바닥 아래에 정화조가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표정이 굳어지시는 걸 봐요. 아, 우리 집이 그렇구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풍수에는 일이 이세 삼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치가 첫째, 기세가 둘째, 방향이 셋째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레인지의 방향을 먼저 걱정하세요.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지, 동향이 좋은지, 남향이 좋은지, 하지만 방향은 전체의 20% 정도예요. 위치가 8, 90%입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방향을 아무리 잘 맞춰도 소용이 없어요. 레인지의 기세, 즉 세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레인지는 부엌 안에서 주인공이어야 해요. 다른 가전들에 짓눌리거나 구석에 밀려나 있거나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레인지 주위에 물의 기운을 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 나무의 기운을 가진 무언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해요. 수생목, 목생화, 즉 물이 나무를 기르고 나무가 불을 키우는 자연의 순환처럼요. 작은 화분 하나, 나무 도마 하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인지가 현관문이나 대문과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좋지 않아요. 불의 기운이 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제기가 집안에 쌓이지 못하고 자꾸 흘러나가는 형국이에요. 자, 이제 방향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각 궁에 따라 레인지가 향하면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건궁원 남쪽을, 태궁원 동쪽을, 공궁원 북쪽을, 강궁원 동남쪽을, 감궁원 서남쪽을, 송궁원 동북쪽을, 진궁원 서쪽을, 이궁원 서북쪽을 피하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레인지의 방향이란 요리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의 반대편, 즉 레인지 자체가 바라보는 방향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만약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쪽이나 동남쪽, 북쪽 방위에는 나무 소재의 오복 그림이나 식물이 도움이 되고 서쪽이나 서북쪽에는 금속 소재의 장식이 기운을 조율해 줄 수 있어요. 서남쪽이나 동북쪽에는 도자기나 도기 소재의 소품이 어울려요. 여러분, 이제 저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으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집을 봐오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대한민국 가정의 80% 이상이 알게 모르게 이 실수들을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재운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가스통을 레인지와 일직선으로 두는 거예요. 가스통은 액체가 담겨 있는 용기예요. 풍수에서
액체는 수기예요. 그것을 레인지 바로 옆, 그것도 일직선에 두면 수화가 직접 부딪혀요. 폭발 위험 때문에도 좋지 않지만 풍수적으로도 제기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소멸돼요. 가스통은 레인지 옆이 아니라 약간 뒤쪽 혹은 비껴난 자리에 두셔야 해요. 두 번째 실수는 싱크대 물이 레인지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80cm는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싱크대와 레인지가 아무리 멀어도 수도꼭지를 레인지 쪽으로 돌려두시면 소용없어요. 풍수에서는 물의 기운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데 수도꼭지가 레인지 방향을 향해 있으면 물이 불을 쏘는 형국이 돼요. 수도꼭지 하나만 방향을 바꿔도 기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집에 가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이에요. 세 번째 실수는 냉장고를 레인지 바로 맞은편에 두는 거예요. 냉장고는 참 흥미로운 물건이에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금기가 있고 안쪽은 차가운 냉기가 가득하니 수기도 있고 뒷면에서는 열을 발산하니 화기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운을 동시에 품은 냉장고를 레인지 바로 맞은편에 두면 기운이 혼돈을 일으켜요. 최소 40cm는 떨어뜨려 두시고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게 배치하셔야 해요. 네 번째 실수는 전자레인지나 오븐이 레인지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엌 안에 불을 다루는 기기가 여럿 있을 때 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제각각 방향을 잃어요. 어른은 이쪽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는 저쪽으로 가고 부부가 한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는 일들이 생겨요. 불을 다루는 기기들은 가능하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실수는 창문을 통해 햇빛이 레인지를 직접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양광충이라고 해요. 햇빛이 직접 레인지를 때리면 레인지의 화기가 흔들려요. 불이 외부의 강한 양기에 휘둘리니 부엌의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요동쳐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부드럽게 조율해 주세요. 여섯 번째 실수는 어항이나 물 항아리를 레인지 위층이나 같은 선상에 두는 거예요. 아랫집이 부엌인데 윗집에 어항이 있는 경우도 해당돼요. 물이 위에서 불을 누르는 형국이에요. 이 배치에서 사는 가족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들이 밤에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꾼다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항은 레인지와 같은 선상 혹은 위층에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 실수는 레인지 아래 선반에 액체류를 두는 거예요. 식용유, 간장, 액젓, 매실청, 담금주 이런 것들을 레인지 바로 아래 수납 공간에 넣어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액체들은 모두 수기예요. 불 바로 아래에서 수기가 불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형국이에요. 재운이 자꾸 가라앉아요. 이 물건들은 다른 수납 공간으로 옮겨주세요.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 이것을 배웠을 때 제 어머니 집 부엌을 살펴봤더니 5가지나 해당됐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제가 잘 아는데 그 성실함이 부엌의 기운에 막혀 충분히 꽃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어머니 부엌을 함께 하나씩 정리하면서 조용히 눈물이 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색깔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부엌의 색깔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간색이 화기니까 부엌에 빨간색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가득 찬 부엌은 화기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너무 달구어 버려요. 요리하는 사람이 금방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상태라면 그 음식에는 어떤 기운이 담길까요?
부엌에는 나무의 기운을 담은 초록색, 옥색, 청록색 계열이 좋아요. 목생화, 나무가 불을 키우듯 이 색들이 화기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혹은 서쪽에 위치한 부엌이라면 흙의 기운인 크림색이나 밝은 베이지 계열도 좋아요. 하늘색은 피하세요. 수기가 강한 색이라 화기와 충돌해요. 흑백 대비가 너무 강한 인테리어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순수한 검은색 레인지나 조리대는 괜찮아요. 검은색은 배경으로서 모든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화기를 방해하지 않아요. 조왕신, 즉 부엌을 지키는 신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조왕신단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신위는 레인지와 일직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화기가 신위를 직접 향하면 영적인 기운이 흔들려요. 둘째, 절대로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게 하면 안 돼요. 설령 그 벽이 깨끗하더라도요. 셋째, 냉장고 위에 신위를 모시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냉장고는 전기기기예요. 그 진동과 전자기적 에너지가 신위의 고요한 기운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하나의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엌의 위치, 방향, 색깔, 가전 배치, 이것들은 모두 중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에요. 부엌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밥을 짓는 그 마음이 곧 수행이고 그 마음이 밥 안에 담기고 그 밥이 가족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요. 어머니가 흥얼거리며 국을 끓이는 부엌, 아버지가 가끔 들어와 냄새를 맡으며 기대하는 얼굴을 하는 부엌, 아이들이 어슬렁거리며 군것질을 하는 부엌, 그런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온 가족에게 스며들어요. 그것이 진짜 재물이고 진짜 복이에요. 돈은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담긴 밥상 하나, 그것은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요. 그것이 부엌 풍수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자,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가스통이나 가스 연결 호스가 레인지와 일직선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비껴서 두세요. 둘째, 수도꼭지가 레인지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방향을 살짝 돌려두세요. 셋째, 냉장고가 레인지 정면에서 40cm 이내에 마주보고 있나요? 가능하다면 조금 옆으로 빼주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부엌의 기운은 분명히 달라져요. 거창한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오늘 10분이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에요. 여러분의 부엌이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이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밥상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그 따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라요. 그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풍수가 말하는 진정한 번영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꼭 읽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스통인지 수도꼭지인지 냉장고 위치인지 아니면 부엌 색깔인지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소 방법을 하나씩 함께 살펴볼게요. 좋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께 좋은 기운이 더 자주 닿을 수 있도록 저를 이어주는 끈이에요. 그 끈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부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머물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